한국인의 5대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특히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대장용종의 경우 30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변에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거나 배변 습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과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을 대장암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는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중요한 검사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장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길어지고 밤도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밤도 길어지고 하니까 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야식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대장암 가능성을 높인다. 또 야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문제는 야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 시간이죠. 밤늦게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필요 없는 여분의 칼로리가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이 야식 자체가 고칼로리의 음식이 됩니다. 이 기름진 음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름진 음식들 자체도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기름진 음식들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 이런 비만들은 대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자체가 이 야식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장암의 위험 요소는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은 그 야식 안 좋아하시는 거? 야식을 잘하지는 않는데요. 예. 밥을 먹을 때 잘 먹고 있습니다. 간식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건강을 좀 더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럼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직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장 운동도 좀 경직돼서 뭐 변비 같은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 기온의 영향에 따라서 육체적인 활동은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배의 장이라는 것도 이 육체적인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에 따라서 이 장 운동 자체가 좀 감소를 해서 변비의 증상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비는 겨울보다는 가을에 더 많죠. 아무래도 먹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평소에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먹거리를 좀 더 많이 먹게 되면 이 변비의 증상을 좀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육체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장 운동이 감소함으로써 좀 이렇게 대장에서 이 장 운동의 감소와 함께 변비 증상을 좀 더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대장이라는 게 우리 저 내장에서 굉장히 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그 어떻게 생겼는지, 뭐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이 됩니다. 이 대장은 길이가 1.5m 정도가 되거든요. 1.5m가 되고 크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오른쪽 대장, 중간 대장, 왼쪽 대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대장과 중간 대장의 어느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내려오는 장 내용물들이 수분과 염분이 흡수가 되고 수분과 염분이 흡수가 되면서 아주 무른 상태에서 조금 더 덜 무른 상태로 가면서 왼쪽 대장, 이 하행 결장과 S상 결장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점차 변의 모양을 만들게 되고요. 이 S상 결장과 직장에서 대변을 만들어져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어서 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요즘 저 건강검진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근래에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대장 용종. 대장 용종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장 용종이 뭐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이 용종이라는 것은 식도에서부터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내려가면서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종은 대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용종 자체라는 거는 이 원통형의 구조가 있다고 하면 이 원통의 안쪽으로 볼록 튀어나와서 혹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한 용종이라고 그러고요. 그 용종들은 대장에 생기는 용종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비종양성 용종이라고 먼저 나오는데요. 크게는 이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하. 비종양성 용종이라는 것은 호그로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대장암으로 간다든지 하는 가능성 거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슬라이드의 이 종양성 용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선종이고요. 이런 선종들은 나중에 자라서 또는 진행을 해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가진 혹 그래서 우리가 종양성 용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지는 잠깐의 그림 이걸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조직 검사 좀 해보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선종. 그러니까 좀 대장 용종 중에서 종양성 용종. 뭐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 검사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보아서 비종양성 용종과 종양성 용종을 대부분 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정확하게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비종양성 용종인지 아니면 종양성 용종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 용종이 보이면 내시경 검사상에서 모두 제거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조직 검사에서 선종이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종이 그만큼 이제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용종은 또 왜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식습관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염증성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종양성 용종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성 용종은 장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 등을 앓고 난 다음에 그 경과로서 생기는 것으로서 암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 용종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런 유전적 요소라든지 또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다든지 동물성 지방을 아주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또는 섬유소의 섭취가 부족하게 된다든지 음주, 흡연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뭉뚱거려져서 어떤 용종을 좀 많이 만든다, 또 대장암을 많이 발생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저 구운 고기하고 보통 이제 모임하면은 술 약주 한 잔 하시면서 또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구운 고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흔히 회식하면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담배도 피고 뭐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그 하나하나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밋, 붉은 육류들, 그다음 음주, 흡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 상태, 또 운동의 부족 그런 것들이 모두 대장암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장암을 좀 이렇게 증상이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을 좀 느꼈을 때 좀 대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된다면 이미 대장암은 좀 진행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보조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한 5가지 정도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보통 때 자기가 변 보던 습관보다 더 느리게 봐진다거나 더 자주 봐진다거나 또는 뭐 배가 이렇게 자주 아프다든지 대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진다든지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보고 나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3가지 정도를 보면 굵기가 가늘어진다, 뭐 잔변감이 남아 있다, 피가 이렇게 빨갛게 묻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항문에 가까운 대장암, 즉 직장암을 포함한 항문에 가까운 암일 때가 더 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저런 증상이 생기는 건 어느 정도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저런 증상이 생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이다 100%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절차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대장암을 진단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도 대장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불안해서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그러면 계속 병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별거 아닌데도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빨리 맞습니다. 병원 와서 검사받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자, 우리 대장암의 증상까지 알아봤는데요. 대장암을 실제로 앓고 있는 환자분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한 분은 40대 여성이고요. 다른 한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만나보시죠. 금년 초부터 이게 기운이 없고 이게 걸어가면 숨이 차고 이래가지고선 처음에는 이제 빈혈인 줄 알았어요. 내과 가서 검사하니까 빈혈이 심하다고. 이제 그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배가 아프고 이제 그래서 또 장염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잘 낫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찰하다가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선 이제 CT를 하니까 대장암이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퍼져서 수술은 못하고 이제 항암제 투여를 며칠 입원해서 3일 하고 또 퇴원했다가 열흘 있다 또 입원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6번째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탄 거 이렇게 고기도 태워서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름진 거 그런 거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또 먹기가 싫어요. 그런 게 이상하게. 증상이 빈혈 좀 있고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또 이제 병원 찾게 된 원인은 복통이 오더라고요. 배가 막 뒤틀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건 가끔씩 유경련이 일어난다. 그러게 설마 유경련이겠지 생각을 하고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 가라앉더라고요. 배 아픈 증상이.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계속 배가 완전 가라앉는 게 아니고 꼴록꼴록꼴록 되면서 계속 잔잔한 기분 나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까운 내과를 갔어요. 갔더니 그냥 약만 이가 좀 유경련인가 하면서 약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먹어봤어요. 안 나. 계속 기분 나쁘게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일반 내가 또 가갖고 했는데 또 약을 줘왔어. 근데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닌갑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 조금 병원에 입원을 해보자. 그래갖고 입원을 했는데 이제 대장 검사를 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암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장 쪽은 아니고 이제 식구들이 2명이 암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미리미리 이제 검사를 했던 부분이 거의 다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대장암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를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요번에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걸린 거죠. 예. 이분은 그래도 조금 이제 증상 치료가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여성분이셨고 그 전에 분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이셨고 네. 근데 두 분 모두 이제 빈혈을 호소하셨어요. 네. 특별히 빈혈과 대장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 빈혈은 대장암과 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에 의한 월경 상태라든지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조금 적게 섭취하신다든지 해서 약한 정도의 빈혈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데 40대 이상에서 특히 남성분들은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대장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 빈혈이라는 상태가 왔는가를 의심을 하시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빈혈이 대장암에서 생기는 원인은 대장암이 대장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가령 생각을 해보면 대장에서 항문에 가까운 비교적 아래쪽의 대장에 대장암이 있다고 하면 이 대장암에서 발생하는 출혈이 대변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변의 출혈을 주소로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고 또 빨리 병원에 오시면 실제 빈혈 상태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이제 두 분 인터뷰 하셨던 것처럼 두 분 다 이 장의 깊은 쪽, 그러니까 오른쪽 장 쪽에
대장암이 위치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씩 출혈하는 것이 실제 빨갛게 보이지가 않아요. 대변에서는 안 보이거나 검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그런 혈액의 소실, 출혈이 반복적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게 됨으로써 네. 빈혈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장암은 잘하고 있고 빈혈은 진행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빈혈이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빈혈인데 대장암까지 생각은 못 하겠지만 병원에 가면은 그런 어떤 처방이 나올 수도 있고 진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이상의 남성, 뭐 마찬가지 다 남성들은 다 그렇습니다만 남성에서 빈혈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빈혈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아는 내과 의사 한 분은 검진에서 아주 약한 정도의 빈혈이 있었는데 나에게 왜 빈혈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검사해서 바로 대장암을 발견하시고 수술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과 빈혈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은 어떤 건지 우리가 판단할 때 그리고 봤을 때 이 정상적인 배변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대변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 대변, 배변이라고 그러죠. 이 네. 배변의 횟수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보시게 되면 대개 하루에 한 번 나는 변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 슬라이드를 잠깐 보실까요? 네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대변을 보는 횟수는 하루 한 번이 아니고요. 정상 범위가 꽤 넓어서 하루 3번에서 일주일 3번까지는 정상 배변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루 3번 또는 일주일에 3번 보면 전부 정상이냐? 꼭 그런 건 또 아니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환자의 배변 습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 쭉 그렇게 변을 봐왔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1번, 2번은 꽤 딱딱한 변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변들을 볼 때 꽤 딱딱해서 변을 볼 때 좀 힘을 많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변비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른 변들, 퍼져서 나오는 변들 저런 것들은 대개 설사 쪽에 가깝고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정상 배변이라 하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대개는 뭐 소시지 모양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런 정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정상 배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뭐 정상적인 배변까지 봤는데 우리가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즘 급속도로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대장암에 관련된 또 암에 관련된 수치들을 좀 살펴보면요. 중앙암등록본부에서 2009년 자료를 작년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이제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참조를 하시면은 대개 이제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새로 발생한 암이 약 19만 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대장암이 2만 5천 건 정도로 13%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위, 남성에서는 2번째, 여성에서는 뭐 3번째 정도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대장암 증가를 하고 있죠. 10만 명당 숫자로 따지게 되면 대장암은 10만 명 중에서 연간 약 50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이 연령대로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남녀를 합치게 되면 60대에서 한 30%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70대에서 약 한 25% 정도, 50대에서 한 22, 3% 정도. 그래서 50대, 60대, 70대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부류가 될 테고요. 남녀비를 따져보자면 이제 1년에 남자에서 약 15,000건 정도, 여자에서 약 10,000건 정도로 해서 남녀비는 1.5대 1 정도로 아무래도 남성에서 여성보다는 조금 더 대장암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체 환자 수가 많다 보면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꽁트 클리닉. 평소 변비가 심하다는 40대 여성. 묵직하던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요.
시원하게 속을 비워보려 화장실을 찾은 지 벌써 10분째. 매일 볼일 보는 일이 힘겹기만 합니다.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한데요.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이 잘 걸리나요? 아마 우리 방청객들도 저런 고민 오늘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자, 뭐 우리 저 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 변비 증상이 아니라. 예. 그래요. 서로를 좀 눈치를 좀 이렇게 보는 들까 말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변비가 대장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보고 연구 조사는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소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소장이라는 것은 대장암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깁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 소장을 장 내용물이 통과하는 시간은 굉장히 또 짧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몇 배나 더 대장에 비해서 길매도 불구하고 암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가 소장의 장 통과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독성 물질, 안 좋은 물질들이 빨리 통과해서 미처 그 장에서 그런 나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변이 장내에 아주 오래 머무른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끔 여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네. 숙변이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숙변이 있다, 그걸 뭐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숙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숙변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숙변을 부이기 위해서 뭘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하는 건 그런 건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원활하게 변을 보고 자기한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음식 섭취를 하고 변을 보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지, 뭐 그런 숙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뭘 하고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변비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변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변비는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변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대변을 보는 양이 얼마나 적으냐 하는 거죠. 정상적인 배변의 양보다 적게 변을 본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배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주일에 3번도 변을 채 못 본다 하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변비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서 써서 정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가 실제 자기가 변비가 있고 나는 변 볼 때 횟수는 괜찮지만 변 볼 때 힘을 너무 많이 줘야 되고 너무 변이 딱딱해서 고생을 하고 내가 먹는 것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그런 것들도 실제로 환자들은 변비라고 고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해서 우리 그 삶의 질이라고 그러죠. 네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상해나 그런 데서 더 좋기 때문에 뭐 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콩트 함께 보시죠. 형님, 형님 요즘 뭘 챙겨 드십니까? 이거 장 튼튼해진다는 유산균 음료 아이가? 아이고 형님 뱀입니까? 뭐 맨날 그런 거 챙겨 드십니까? 야, 니는 요즘 대장암 환자 만나서 못 들었나? 나는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챙겨 먹고 대장암 조심해야 될거 아이가? 유산균 음료 먹는다고 그 대장암 안 걸립니까? 변비가 없어지면 몰라도. 그래, 이거 먹으면 변비 없어지고 그럼 장이 깨끗해지니까 대장암도 안 걸릴 거 아이가? 저는 일부러 유산균 음료를 매일 마시는데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정말 대장암이 예방되나요? 광고 문구에 장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왠지 한 잔 딱 먹고 나면 아우 내 장이 좀 튼튼해지겠지, 이런 막연한 어떤 안도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유산균은 대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정상상제균총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말이 쉽게 얘기하면 몸에 좋은 균들이 대장에 많이 있습니다. 있음으로써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는 분명히 대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서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 대장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유산균들은 장 자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시는 게 뭐 드시지 마라. 그럴 건 전혀 없죠.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좋을 것이니까 더 마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양보다 더 대장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대변으로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정 양보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완벽하게 뭐 대장암 예방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대장에 좋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라. 필요가 없죠. 다 대변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대장암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쭉 나눴습니다. 이제는 대장암 어떻게 검사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암들도 그렇지만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즉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무증상 건강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증상이 있을 때보다는 병기가 좀 더 낮아서 완치될 가능성도 많고 굉장히 본인한테는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을 대장암 선별 검사라는 걸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검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대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변 자멸 검사라는 건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변 속에 섞여 있는 피를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세한 출혈이 있는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장암 검사로 한다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 즉 피가 보인다고 해서 100% 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피가 보이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주의를 통해서 그다음 검사 단계로 넘어가 보시고 다른 심각한 질병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은 의사가 직장 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요. 다른 큰 만져지는 종괴가 없는가 보는데 실제로 뭐 손가락의 길이 정도만큼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은 검사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이 화면의 우측에 나와 있는 대장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또 대장암 선별 검사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쪽을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 이쪽 부분은 장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비해서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는 아주 가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덩어리가 있어서 이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저렇게 이 그림자처럼 비춰서 보여주게 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CT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마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의 안쪽을 보는 것처럼 3차원적으로 CT 화면을 재구성해서 보게 되는 거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못 받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대장 내시경 검사 받기 싫다, 힘들다 해서 무조건 이 검사를 하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이 CT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려면 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장도 다 비우셔야 되고 공기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CT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또 그런 병변을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대장 내시경 검사죠. 이 대장암 선별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면 이 이제 대장암이 보이고 있어요. 저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직학적으로는 대장암인데요. 저런 이 조직들, 저런 대장암 병변들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의 그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을 확인을 하고, 즉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을 검사를 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을 위한 검사, 발견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고 또 CT 검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펫CT 뭐 이런 정밀한 검사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대장 내시경 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화면에 저렇게 대장의 안쪽이 보이게 됩니다. 대변을 다 씻어내고 나서요. 대장 내시경 기구를, 진짜 내시경 기계를 대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밀어 넣어서 나오면서 대장의 내강을 쭉 관찰해서 굉장히 작은 혹이더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크게 보이는데요. 대장에 용종이 하나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저런 혹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요. 저런 혹들을 조직 검사를 하고 제거를 해주는 가장 좋은 검사가 될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검사는 복부 CT 검사입니다. 실제 이 CT 검사는 대장의 용종을 찾거나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 행해지지는 않고요. 대장에 암이 있다고 발견된 이후에 이 암 자체가 대장에만 머무르는지 아니면 대장 주변의 임파선과 같은 데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지 또는 간이나 복강내에 따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암세포가 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즉 대장암이 진단되고 나서 그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은 펫CT라고 그럽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이런 펫CT를 많이 들어보시고요. 또 몸이 좀 안 좋다, 뭐 살이 빠져서요 이러면서 펫CT를 먼저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펫CT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해상도의 CT 화면에 덧붙여서 당류의 일종인 화학물질을 넣어서 이런 화학물질이 암세포와 반응하는 그런 대사율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율들이 높은 부위가 굉장히 밝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암을 진단을 하고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정밀 검사들이 참 많습니다만 당장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CT 검사를 실시하겠죠. 근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이 발견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혹도 하나 발견 안 되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대개는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권유받은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암을 꼭 대장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암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대장암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용종의 발견 그런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은 이러한 중간암, 권유받은 시기 도중에 발생되는 암들을 발견하기 위한 또 그런 암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대장암은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아주 빨리 진행해 버리는 바로 생겨서 암으로 처음부터 용종의 선종의 경우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빨리 발생해 버리는 그런 암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가 모든 대장의 내강을 관찰하고 100% 용종을 전부 다 발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라 하더라도 작은 용종들, 물론 큰 용종들은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아주 작은 용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못 볼 수 있는 경우가 뭐 한 10% 전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혹들이, 그런 용종들이 진행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장암으로 발견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용종 몇 개가 있어가지고 없앴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용종 이게 검사하면서 없애도 괜찮나요? 그럼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 이 기구가 들어가거든요. 이 대장 내시경 기구는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요즘은 기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 대장 내시경 기구 사이에 굉장히 좁은 통로의 우리가 이제 기구를 다시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겸자, 쉽게 말하면 이 집게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집게는
활짝 벌렸을 때 이 넓이가 약 0.7cm, 7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집게, 겸자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대장 용종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크기가 0.5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5cm 이내의 용종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제거를 완전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0.5cm보다 큰 용종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두세 번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용종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조직학적 완전성 같은 것들을 얻기에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장암도 병기별로 좀 치료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요? 예, 대장암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의 범위가 커질 것이고요. 이제 아주 진행이 덜 된 아주 초기의 대장암이다 하면 아무래도 범위가 적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화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1, 2기라고 해서요. 그 병 자체가 대장암이 대장 내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1, 2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초기의 초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전히 제거를 해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진행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위험 인자, 그래서 뭐 이 조직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런 고위험 인자가 있는 2기나 또는 대장의 주변에 암이 조금 번져서 임파선 전이가 있는 3기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위한 수술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이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보조항암요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장기의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우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 후에 수술 또는 뭐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대장암의 치료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수별로 나왔는데 수술이 가장 이제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뭐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수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위치, 대장이 이제 비교적 조금 길기 때문에 어디에 대장암이 위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술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면 뭐 그 부분을 포함한 대장을 절제를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에는 이 대장의 중간쯤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 절제를 하고요.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장과 장을 연결해 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장에 이 암세포, 암 덩어리가 있게 되면 또 이 부분을 절제를 하고 소장과 나머지 대장을 이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는 비교적 항문에 가까운 아래쪽 부분에 암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전방 절제술을 통해서 아래쪽 부분을 포함을 해서 잘라준다든지 직장, 항문에 아주 가까운 직장 쪽에 암이 있으면 항문을 이렇게 보존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문을 포함한 장의 일부분을 절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대장암 수술했는데 항문이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뭐 판단 기준이 있겠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항문을 통해서 제대로 보통처럼 변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우선 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직장암이 있을 때 이 직장암의 위치가 항문에서 5cm보다 멀다면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대부분 다 항문을 보존을 하고 암이 있는 부위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문에서부터 5cm 이내에 직장암이 위치를 한다면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그 병을 완치시키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목적에 우선성을 두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다 보면 항문을 보존 못하고 복벽적으로 변을 보기 위한 장루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마일드 수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이 장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외관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을 하시기로는 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도 좋아져 있고요. 요즘은 그런 장루 때문에 물론 공중 목욕탕에 가시긴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관상으로도 거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암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니까 그 암을 완치시키고 그래도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루를 내는 것이니까요.
너무 큰 부담감 또 거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병을 완치시키는 길을 택하시는 것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장암 수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자,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 저희가 만화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설사를 자주 하는데 술이 장 속 유산균을 파괴하는 건가요? 술이 장 속 유산균을 파괴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연말이라 술자리 참 많은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술이 유산균을 파괴한다는 조사 보고 연구 보고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런 유산균들이 알코올 분해를 좀 더 도와준다는 그런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술자리와 관련되는 같이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들이 비만이나 그런 고칼로리 기름질 음식 그런 것들로 해서 또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술 자체가 유산균을 파괴를 하지는 않겠지만 술 자체는 분명히 대장암에 있어서는 또 대장암 발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예, 예. 그 술이 유산균 파괴 안 한다고 술 많이 드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예, 설마? 그렇겠죠. 예.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이제 외래에서 실제로 많이 제가 보게 되는 환자분들 중에 술을 먹고 나서 나는 굉장히 설사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신단 말이죠. 본인은 꽤 심각해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문제는 술을 안 드시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그러기는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술에 들어있는 이 알코올 자체가 장의 점막에 가서 자극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고 나서 장 운동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장 운동이 빨라지면 체수분이 흡수가 되기 전에 이 장 내용물이 이 대변을 보관하는 아래쪽 대장까지 밀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양이 많으니까 물은 변을 보시게 되고 자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사라고 표현을 하시고 오시게 되는 건데 술 자체에 의해서 물론 드물게는 뭐 술과 같이 섭취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알코올 자체가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 운동이 빨라져서 설사를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히 병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술에 의한 변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수술로 대장을 절제하면 대장 길이가 짧아지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대장 길이가 앞서 이제 뭐 중간에 암이 생기면 이제 절제해가지고 붙인다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짧아지죠. 네. 일상생활은 괜찮은 겁니까? 네. 이제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외과 직접 집도를 하시는 이 외과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거기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암을 완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치가 된 환자에서의 그 삶의 질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서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물론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 대장암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깊은 곳에 있어서 소장의 일부를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절제하지 않은 데 비해서는 설사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지실 수는 있고요. 네. 또 대장암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항문에 가까운 쪽에 있게 되면 그 부분은 대부분 변을 모아뒀다가 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변을 보게 만드는, 즉 보관해 놓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아주 잦은 대변, 물은 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고 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 복약, 투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상을 좀 좋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고요. 대개는 대장암은 다른 암의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렇죠. 예. 대개는 뭐 한 1, 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방청객들 들으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기 대장경 내시경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받을 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장경 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장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장 내시경,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까? 예, 검사를 우리가 이제 시행을 안 하는 게 더 득을 볼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자면 그 병을 앓고 있는 병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 중에서 개실성, 이 개실, 대장의 개실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개실에 염증이 온 것을 우리가 개실염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장에 개실염이 급성으로 오게 되면 그럴 경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장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전의 이제 과거력인데요. 과거에 복부 쪽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심한 복막염을 앓았다든가 하는 경우 등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기구 자체가 진입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진입을 하게 되면 또 천공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더 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심장이나 폐 쪽의 다른 심폐 질환들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서 있다고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런 심폐 상태가 불안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컨디션이 더 나빠지거나 병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대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환자를 보고 심지어는 뭐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그런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잘 숨찬 거 없이 말 잘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꼭 질문하게 되는 게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를 묻게 되고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이런 심장 기능이나 어떤 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의사 지시 없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아스피린 하나씩 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주 직접적인 위험성으로는 위궤양의 위험성, 위장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혹이 있을 때 그런 혹들을 제거를 할 때는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검사 전에 반드시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식습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까지 좀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단계의 검사를 받으시고 또 50세가 되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하셔서 대장암 자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종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대장암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검사, 적절한 검사, 생활 패턴의 변화, 식습관 조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장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빨리 대장 내시경 받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검사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동아대학교 소화기내과 이종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